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은 주황빛 안개 아래 숨겨진 세계이며 지구를 제외하고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표면에 액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빛은 두꺼운 대기를 통과하며 부드럽게 굴절되고 차가운 해안선을 따라 메탄의 파도가 조용히 밀려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계절은 수십 년에 걸쳐 변화하며 모든 것은 영하 180도의 침묵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레이더 신호와 적외선, 스펙트럼을 통해 인내심 있는 관찰자들이 조각조각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아래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5년 1월, 토성의 주황빛 원반 위 높은 곳에서 카시니 우주선이 궤도를 조정하고 타이탄을 향한 일련의 표적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거리에서 아래의 세계는 흐릿한 구체로 나타났으며 모든 표면 특징을 가시광선으로부터 감추는 두꺼운 주황색 대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궤도선에 탑재된 레이더 장비는 타이탄의 북쪽 위도를 가로질러 스캔하며 반향 신호를 기록하고 숨겨진 풍경의 첫 번째 합성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초기 통과에서 극지방 근처의 크고 어두운 지역들이 관찰되고 지도화되었으며 더 밝고 거친 주변 환경 사이에서 매끄럽고 균일한 패치로 두드러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호들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토록 어두운가? 그 후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조용히 이 반향들을 비교하며 어두운 지역들이 인공물이나 일시적인 그림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특징이며 액체로 채워진 함몰지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관찰이 수집되고 처리되고 확인되는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흐릿한 미스터리를 지도화된 바다의 목록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타이탄이 과학적 기록에서 흐릿한 주황색 위성에서 지구 너머에서 안정적인 표면 액체를 가진 유일하게 알려진 세계로 전환된 시점을 나타냅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훨씬 더 큰 패턴의 첫 번째 조용한 신호가 되었으며 외계의 날씨, 해안선, 분지가 지구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인내심으로 추적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타이탄의 발견은 단순히 새로운 위성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양계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7세기에 크리스티안 호이겐스가 처음으로 타이탄을 관찰한 이후 이 위성은 천문학자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과학자들은 타이탄이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표면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완전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주황색 안개는 모든 것을 가렸고 가시광선 망원경은 표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탄은 오랫동안 베일에 쌓인 세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초기 이정표는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카시니의 초기 레이더 비행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장비가 타이탄의 북극 근처에 집중된 길쭉하고 낮은 반사율의 패치들을 기록했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크라켄 마레와 리게이아 마레라는 이름이 붙은 이 지역들은 날카롭고 일관된 경계를 가진 레이더 어두운 영역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그들의 매끄러움을 주목했으며 이는 레이더 신호가 흡수되거나 거울처럼 반사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고체 지형보다는 액체 표면과 일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레이더 이미지에서 이 지역들은 거의 완벽하게 검은색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에 밝은 지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타이탄에 두꺼운 대기를 투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시광선은 메탄과 질소의 안개에 의해 산란되어 표면에 도달할 수 없었지만 레이더 파동은 이 장벽을 쉽게 통과했습니다. 카시니의 레이더 시스템은 13cm 파장의 마이크로파를 사용했으며 이는 타이탄의 대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이 위성 위를 날아갈 때 레이더는 표면을 스캔하며 각 지점에서 반사되는 신호의 강도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구로 전송되었고 거기서 과학자들은 이를 처리하여 타이탄 표면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추가 통과가 실행됨에 따라 겹치는 스캔이 점차 더 완전한 모자이크를 구축했습니다.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임무팀은 해안선의 각 새로운 부분을 기록하며 이전 추적과 정렬하고 어두운 지역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도 데이터와 레이더 고도 측정은 이 지역들이 지형적 저지대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그들이 액체 탄화수소로 채워진 분지라는 해석을 더욱 지지했습니다. 장비팀은 신호 강도와 지연의 변화를 기록하며 선택된 지역에 대한 깊이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일부 분지가 수백 미터의 깊이에 달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크라켄 마레는 타이탄에서 가장 큰 바다로 밝혀졌으며 표면적이 약 4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구의 카스피해보다 약간 더 큰 크기입니다. 리게이아 마레는 두 번째로 큰 바다로 약 13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 바다인 푸냐 마레는 약 7만 5천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이 세 개의 주요 바다 외에도 과학자들은 수십 개의 작은 호수를 발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직경이 몇 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액체 물체는 타이탄의 북극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남극에는 소수의 작은 호수만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조 장비들이 중요한 확증을 제공했습니다. 적외선 분광기는 극지방 주변에서 메탄과 에탄과 일치하는 신호를 감지했으며 전파 과학 실험은 타이탄의 중력장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대량의 액체와 양립할 수 있는 질량 결핍을 암시했습니다. 시각 및 적외선 매핑 분광계는 근적외선 파장에서 타이탄을 관찰하며 대기 중의 메탄 구름과 표면의 어두운 지역을 식별했습니다. 이 관찰들은 레이더 데이터와 일치했으며 어두운 지역이 실제로 액체로 채워져 있다는 해석을 강화했습니다. 임무 아카이브와 동료 심사 저널을 통해 발표된 보고서는 각 새로운 데이터셋을 문서화하며 독립적인 증거 라인의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2008년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한 연구는 타이탄의 북극 지역에서 여러 큰 바다와 호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2005년 또 다른 연구는 이 바다들이 주로 액체 메탄과 에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타이탄의 극지방, 어두운 지역을 액체 탄화수소의 바다와 호수로 특징 짓는 것은 행성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카시니 호이겐스 임무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유럽 우주국, 이탈리아 우주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타이탄의 지도 작성을 가능하게 한 궤도 운영과 데이터 수집을 조정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여러 대학과 연구센터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카시니 레이더 팀이 고해상도
레이더 이미지 분석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의 내부 작업 그룹은 원시 반향을 처리하고 우주선 움직임을 수정하며 타이탄의 극지방 지리를 드러내는 스티칭된 모자이크를 생성했습니다. 이 작업은 수천 시간의 컴퓨터 처리 시간과 수백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적외선과 가시광선 관찰은 시각 및 적외선, 매핑 분광계와 이미징 과학, 하위 시스템을 담당하는 장비팀이 감독했습니다. 이 그룹들은 타이탄의 안개, 구름, 대규모 반사율, 패턴의 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레이더 데이터를 맥락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미징 과학 하위 시스템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에서 타이탄을 촬영하며 대기의 구조와 구름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타이탄의 날씨 패턴과 계절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주로 유럽 우주국에 책임해 개발되고 운영된 호이겐스 탐사선은 2005년 1월 하강 중 현장 대기 및 표면 측정을 이전에 제공하여 표면 근처에 메탄의 존재를 확인하고 습하거나 매끄러운 지형과 일치하는 충돌 지점을 기록했습니다. 호이겐스는 타이탄의 대기를 통과하며 2시간 반 동안 하강하며 대기의 구성, 온도, 압력을 측정했습니다. 표면에 착륙한 후 탐사선은 약 70분 동안 데이터를 전송했으며 표면 온도가 영하 179도이고 표면이 단단하지만 약간 부드러운 물질로 덮여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메탄 비에 의해 적셔진 유기 물질과 일치했습니다. 임무 컨소시엄을 넘어 제트 추진연구소, 유럽 우주연구 및 기술센터, 다양한 대학의 행성과학자들이 해석과 동료 검토에 기여했습니다. 과학 저널과 임무 보고서에 문서화된 그들의 분석은 집단적으로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확립했습니다. 타이탄은 극지방 근처에 집중된 대량의 지속적인 액체 탄화수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의미에서 태양계에 알려진 바다 지도는 이제 지구를 넘어 확장되었으며 이 협력기관 네트워크와 공유 아카이브에 의해 고정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타이탄의 바다가 왜 주로 북극에 집중되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타이탄의 궤도 특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타이탄은 토성 주위를 약 16일마다 한 번씩 공전하며 토성은 태양 주위를 약 29년에 한 번씩 공전합니다. 이는 타이탄의 계절이 지구의 계절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계절은 약 7년 반 동안 지속됩니다. 카시니가 도착했을 때 타이탄의 북방우는 한겨울이었고 남방우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절이 바뀌면서 메탄은 한 반구에서 다른 반구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바다의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타이탄의 표면 지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극 지역은 남극보다 더 낮은 고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액체가 그곳에 축적되기 쉽게 만듭니다. 또한 북극 지역의 지형은 대규모 분지를 형성하기에 더 적합할 수 있으며 이는 큰 바다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이 타이탄의 북극에 바다가 집중되는 현재 상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의 분석적 초점은 변환에 있습니다. 타이탄이 어떻게 흐릿한 빛의 점에서 측정 가능한 바다를 가진 지도화된 세계로 전환되었는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단일 극적인 순간보다는 데이터의 조용한 진행을 강조하며 궤도선의 각 통과가 성장하는 지도책에 조각을 추가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분위기는 꾸준하고 절차적이며 레이더 이미지가 토성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실, 실험실,
임무센터에서 해석된 방식을 반영합니다. 종종 스크린과 출력물로 밝혀진 차분한 방에서였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기록들은 지속적인 관찰이 어떻게 한때 숨겨진 세계의 구조를 점차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는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장비를 정밀화하고 통과를 반복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도를 비교함으로써 발견되었습니다. 이 방법론적 과정에서 타이탄의 극지방 분지는 더 넓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성 요소로 나타났으며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순환과 기후를 암시했습니다. 그것은 먼 환경에서도 인내심 있는 지도 작성이 어떤 풍경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각 레이더 통과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지만 또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바다는 얼마나 깊은가? 그들의 정확한 구성은 무엇인가?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가? 파도가 있는가? 해류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정교한 모델을 개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타이탄의 바다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차분하고 축적되는 빛 속에서 타이탄의 메탄 바다는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특징으로 기록에 들어갔습니다. 분지, 해안선, 측정되고 아카이브된 표면들이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 단계는 공유된 데이터와 장기 임무가 친숙한 지형으로 간주되는 경계를 확장하는 조용한 힘을 강조했습니다. 타이탄은 더 이상 신비로운 오렌지색 구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화되고 측정되고 이해되기 시작한 세계였습니다. 지도 작성 노력이 타이탄의 바다를 검증된 특징으로 안정화시키면서 관심은 점차 그들의 존재에서 그들의 행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후속 분석은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뿐만 아니라 시간, 빛,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된 관찰이 타이탄의 극지방 지역에서 미묘한 움직임, 수위 변화, 작동하는 메탄 순환을 드러낸 방법을 추적하는 것이 다음 단계였습니다. 2009년 5월 카시니의 표적 극지방 비행 중 하나에서 레이더 장비는 다시 크라켄 마레와 주변 분지를 가로질러 스캔했습니다. 이번에는 임무팀이 해안선을 지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이를 찾고 있었으며 각 레이더 라인을 몇 년 전에 기록된 이전 통과와 비교했습니다. 환경은 깊은 추위를 유지했으며 타이탄의 북반구는 토성의 긴 해에서 늦은 겨울에서 봄으로의 전환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메탄 구름이 때때로 근저구에선 이미지에서 관찰되었으며 창백하고 일시적인 구조로 극지방을 가로질러 표류했습니다. 이 환경 내에서 분석가들은 특정 해안선과 표면 패치를 따라 작지만 일관된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해안 부분은 약간 확장된 것처럼 보였고 다른 부분은 미묘한 후퇴나 새로운 어두워진 지역을 보였습니다.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1년의 통과에 걸쳐 이러한 변화는 패턴으로 축적되었습니다. 타이탄의 바다는 정적인 저장소가 아니라 조명과 대기 순환의 계절적 변화에 반응하는 역동적인 물체였습니다. 이러한 관찰이 기록되고 검증되고 타이탄의 메탄 순환에 진화하는 모델에 통합된 방법이 문서화되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깊은 추위에서도 세계가 수십 년 단위로 측정되는 순환을 통해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계절적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토성의 긴 해는
각 계절이 지구 시간으로 약 7년 반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카시니 임무는 2004년에서 2017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는 타이탄의 한 계절 전체와 다음 계절의 일부를 관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북방우가 겨울에서 봄으로 그리고 여름의 시작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전환은 대기, 구름, 그리고 바다 자체에 미묘하지만 측정 가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카시니의 확장 임무는 토성의 계절 주기 일부에 걸쳐 타이탄의 북쪽 바다를 관찰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레이더 통과는 크라켄 마레와 리게이아 마레를 포함한 주요 분지의 반복 적용 범위를 제공하여 해안선 위치와 표면 특성에 직접 비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겉보기 해안선의 사소한 변이를 기록했으며 일부만은 나중 통과에서 약간 더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특정 저지대 지역은 더 밝고 고체일 가능성이 있는 지형에서 더 어둡고 액체와 같은 신호로 전환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정밀한 측정을 통해 일부 호수의 수위가 몇 밀리미터에서 몇 센티미터까지 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걸친 표면적을 가진 바다의 경우 이는 상당한 양의 액체 메탄이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어두운 패치가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에 건조했던 지역이 액체로 채워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전에 어두웠던 패치가 밝아졌으며 이는 액체가 증발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근저고에선 장비는 북극 지역에서 간헐적인 메탄 구름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이 구름들은 타이탄의 균일한 안개에서 확산되고 밝은 특징으로 문서화되었으며 반구가 증가하는 태양 입력을 받으면서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구름의 형성은 타이탄의 대기에서 메탄의 증발과 응축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태양 복사가 바다를 가열하면 메탄이 증발하여 대기로 올라갑니다. 높은 고도에서 차가운 온도는 메탄을 응축시켜 구름을 형성합니다. 이 구름들은 결국 메탄비를 생성하며 이는 표면으로 떨어져 바다와 호수를 다시 채웁니다. 기후 및 순환 모델은 이러한 관찰을 사용하여 정제되었으며 타이탄이 북쪽 여름으로 진행함에 따라 강화된 메탄 강구와 후속 극지방, 분지로의 유출을 예측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타이탄의 대기 순환, 메탄의 증발과 응축, 그리고 표면과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계절적 변화가 바다의 수위와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측은 관찰과 잘 일치했으며 이는 과학자들이 타이탄의 메탄 순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동등 로그와 임무 보고서는 구름 형성의 타이밍과 관찰된 해안선 변화가 이러한 모델 기대와 어떻게 일치했는지 설명하며 활성 메탄 수문학적 순환의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메탄 순환이 지구의 물 순환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액체가 표면에서 증발하고 대기에서 응축하며 강수로 표면으로 돌아옵니다. 주요 차이점은 온도와 물질입니다. 지구에서는 물이 순환하며 온도는 비교적 온화합니다. 타이탄에서는 메탄이 순환하며 온도는 극도로 낮습니다. 공간적 변화 외에도 연구자들은 일부 바다의 표면에서
일시적인 밝은 특징을 식별했으며 특히 리게이아 마레에서 그러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마법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특징은 특정 레이더 이미지에 나타났고 유사한 관찰 기하학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미지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출현은 날짜, 좌표, 관찰 조건과 함께 기록되었고 그 다음 대기 데이터와 교차 확인되었습니다. 마법의 섬은 과학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이었는가? 왜 그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졌는가? 다양한 설명이 고려되었지만 모두 표면 파도, 부유하거나 떠다니는 물질 또는 대기나 표면 속성의 일시적인 변화와 같은 물리적 과정의 프레임워크 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마법의 섬이 바다 표면의 파도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바다를 가로질러 불 때 파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레이더 신호를 다르게 반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그들이 부유하거나 떠다니는 물질, 아마도 고체 탄화수소나 질소 얼음의 조각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그들이 바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포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생 패턴은 타이탄의 바다가 환경 조건 변화와 연결된 일화적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마법의 섬은 계절적 변화나 특정 날씨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바람이나 폭풍이 파도를 생성하여 일시적으로 밝은 특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는 메탄 비가 표면에 떨어질 때 그것은 물질을 교란시켜 일시적인 밝은 패치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마법의 섬의 존재는 타이탄의 바다가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카신이 과학팀 내에서 타이탄의 기후, 표면 과정, 대기 역학에 초점을 맞춘 전용 작업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타이탄 대기 작업 그룹은 구름 관찰, 순환 패턴, 메탄 수송을 분석했습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연구소, 낭트 대학교, 다양한 행성과학 부서와 같은 기관에서 수행된 그들의 연구는 타이탄의 독특한 대기에 맞춘 3차원 일반 순환 모델의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대기의 바람, 온도, 압력을 시뮬레이션하며 메탄과 다른 물질이 대기를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추적했습니다. 평행한 노력은 레이더와 비임즈 팀의 구성원을 포함한 타이탄 표면 및 내부 작업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중시대 레이더 및 스펙트럼 데이터의 비교를 조정하여 해안선 변화와 일시적 특징의 해석이 일관된 처리 방법에 근거하도록 했습니다. 동료 심사 출판물과 임무 요약은 이러한 협력을 문서화하며 종종 타이탄의 계절적 행동 이해에서의 공동 진전을 위해 모델링 팀과 관찰 전문가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국제 협력은 타이탄 연구의 핵심이었으며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그들의 전문 지식과 자원을 결합하여 이 복잡한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임무의 핵심 외부에서 유럽 우주연구 및 기술센터와 지구에서 보완적인 망원경 모니터링을 제공한 국립천문대와 같은 연구센터에서 추가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지상 기반 관찰은 타이탄의 바다를 직접 해상할 수 없었지만 대기 조건과 계절적 안개 역학에 대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여 카시니의 현장 측정을 다중 플랫폼 관찰 프레임워크 내에서 더욱 고정시켰습니다. 지구 기반 망원경은 타이탄의 전체적인 밝기와 색상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기 조건과 구름 덮개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의 초점은 시간과 반응에 있습니다. 타이탄의 바다가 계절적 변화를 미묘하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극적인 변환을 강조하기보다는 서사는 해안선 위치의 점진적인 변화, 일시적인 밝은 점, 신중하게 모델링된 간구 패턴을 추적합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관찰적이며 데이터가 축적되고 해석된 느린 속도를 반영합니다. 각 관찰은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이었으며 과학자들은 인내심과 정밀함으로 이 조각들을 함께 맞추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기록은 극도로 추운 환경과 느린 해를 가진 환경도 활성순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타이탄의 메탄 바다는 적당한 양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했으며 구름이 형성되고 소멸했으며 표면 특징이 나타나고 사라졌으며 모두 토성의 긴 궤도에 묶인 리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 이해를 뒤집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정제하여 타이탄의 수문학적 순환이 조용한 지속성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행성 날씨가 중요하기 위해 빠르거나 폭력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긴 강력에 걸쳐 측정된 작은 변화는 세계가 보이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계절적 변화는 지구와 비교하여 독특했습니다. 지구에서는 계절이 몇 달 동안 지속되며 변화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타이탄에서는 계절이 수년 동안 지속되며 변화는 훨씬 느립니다. 이는 타이탄의 생태계, 만약 존재한다면 이러한 느린 리듬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이 타이탄의 기후를 연구하려면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시니 임무는 13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는 타이탄의 한 계절 전체보다 약간 더 길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계절적 변화의 일부를 관찰할 수 있게 했지만 완전한 주기를 보려면 더 긴 임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의 꾸준한 리듬에서 타이탄의 바다는 정적인 지도에서 위성의 기후 시스템의 역동적인 참여자로 이동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발견은 며칠이 아니라 수년과 수십 년에 걸쳐 전개되는 과정을 포착하는 데 있어 장기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이탄은 인내심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대신 과학자들은 데이터가 천천히 축적되고 패턴이 점차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느렸지만 보람이 있었으며 각 새로운 관찰은 타이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계절적 패턴이 더 명확해지면서 관심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로 향했습니다. 다음 조사 단계는 타이탄의 해안선을 더 자세히 조사하여 수로, 만, 해안 퇴적물이 고체 얼음, 유기물질, 액체 탄화수소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후속 부분은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현재의 과정과 타이탄 바다의 고대 수위의 증거를 어떻게 보존하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2013년 말, 카시니의 레이더 경로는 타이탄의 북극에서 복잡한 지역을 가로질렀으며 리게이아 마래로 흘러드는 만, 반도, 좁은 만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과 스캔은 가지가 있는 수로와 만으로 된 가장자리를 가진 상세한 해안선을 드러냈으며 지구 극지방 지역에서 보이는 피오르드와 유사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진보다는 레이더 반향에서 구성된 장면이었지만 타이탄의 바다가 주변 지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지금까지 가장 명확한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각 밝은 선과 어두운 패치는 경사, 수로, 잠재적 침전물의
해당했으며 모두 물의 빙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의 얼음 지각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해안 기록에 초점을 맞추며 해안선 기하학, 하천 시스템, 가능한 단구가 어떻게 문서화되고 해석되었는지 분석합니다. 고체와 액체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조사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타이탄의 과거 해수면, 침식 패턴, 표면을 가로질러 유기 물질의 수송에 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조사자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바다를 찾는 것에서 그들이 가장자리에서 풍경을 어떻게 형성하고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나타냈습니다. 해안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 비행의 고해상도, 레이더 이미지는 타이탄의 북쪽 바다와 호수의 많은 부분이 가파른 경사와 복잡한 수로, 네트워크로 가장자리가 있는 날카롭게 정의된 분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리게이아 마레 근처에서 특정 해안 부분은 익사한 강 계곡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기존 수로가 상승하는 액체 수위에 의해 부분적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특징을 카탈로그화하며 너비, 분기 각도, 방향을 측정하고 타이탄과 같은 조건에서 하천 침식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익사한 계곡의 존재는 바다의 수위가 과거에 더 낮았으며 그 후 상승하여 이전에 건조했던 계곡을 채웠음을 시사했습니다. 레이더 고도 측정과 스테러 이미징에서 파생된 지형 데이터는 일부 해안선이 유사한 고도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전에 더 광범위한 해수면의 존재를 시사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단구 또는 벤치와 유사한 계단식 지형이 경사와 후방, 산란의 변화에서 추론되었으며 바다가 후퇴하거나 전진하여 이전 범위의 흔적을 남긴 에피소드를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고도 프로파일과 해안 단면으로 컴파일되어 타이탄의 극지방 분지의 과거, 고위도와 저위도에 대한 가설에 정량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단구는 지구의 해안선에서도 볼 수 있으며 과거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고지대를 바다와 연결하는 수로 시스템은 점점 더 자세하게 지도화되었습니다. 일부는 구불구불하고 가지가 있는 계곡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일부는 직선에서 약간 구부러진 형태를 보였으며 아마도 기본 얼음의 구조적 약점이나 균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태와 분포는 메탄 간구에 의해 조각된 유출과 장기간에 걸쳐 적어도 간헐적으로 지속된 흐름과 일치했습니다. 일부 수로는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으며 이는 상당한 양의 유출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수로의 존재는 타이탄에서 메탄비가 실제로 내리고 이 비가 표면을 가로질러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수로 입구에서 충적 같은 팬의 존재는 레이더 질감과 기하학에서 추론되었으며 타이탄의 해안을 따라 고체와 액체가 지속적으로 물질을 교환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더욱 지지했습니다. 충적팬은 수로가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 때 형성되며 운반된 침전물이 퇴적됩니다. 이러한 팬의 존재는 타이탄의 수로가 고체 물질, 아마도 유기 물질이나 얼음 조각을 운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물질은 해안을 따라 축적되어 퇴적 지형을 형성합니다. 타이탄의 해안 및 하천 특징 해석에 대한 책임은 여러 기관에 걸쳐 공유되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대학과 연구 조직에 기반을 둔 카시니 레이더 팀 내의 지형학자들은 해안선, 수로,
분지를 분류하는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지구 지형학의 유사체를 사용하며 타이탄의 낮은 중력, 밀도가 높은 대기, 탄화수소 유체에 신중하게 적응시켰습니다. 지구의 지형 과정은 타이탄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액체는 흐르고 침식하고 퇴적하며 이는 특징적인 지형을 만듭니다. 협력 연구는 종종 지구의 극지방 및 카르스트 풍경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해석을 정제했습니다. 극지방 지역의 피오르드와 빙하 계곡은 타이탄의 일부 해안 특징과 유사했습니다. 카르스트 풍경은 물에 용해되는 암석에 형성되며 복잡한 동굴과 지하 배수 시스템을 만듭니다. 타이탄에서는 메탄이 특정 유형의 얼음을 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유사한 카르스트 같은 특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유사체는 타이탄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지형 모델링은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와 유럽 컴퓨팅 센터와 같은 시설의 계산 자원에 의존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대규모 레이더 데이터셋을 디지털 고도 모델로 처리하는 것을 지원했으며 그런 다음 더 넓은 과학 커뮤니티에 배포되었습니다. 디지털 고도 모델은 타이탄 표면의 3차원 표현을 제공하며 과학자들이 지형을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델들은 해안선의 기하학, 수로의 경사, 분지의 깊이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공동 워크숍과 회의는 타이탄의 해안 진화에 대한 경쟁 모델이 제시되고 비교되고 조정되는 장소를 제공했으며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전체 범위와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과학적 합의는 논쟁과 토론을 통해 형성됩니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른 해석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데이터와 비교하여 테스트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잘 지원되는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지며 이는 과학적 이해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을 포함한 우주기관은 임무 아카이브의 관리자 역할을 하며 레이더 스캔, 고도 제품, 파생 지도가 장기 연구를 위해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들의 공개 데이터 릴리스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타이탄의 해안선을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작동하는 활성적이고 메탄 주도적인 표면 과정의 그림으로 수렴하는 독립적인 분석을 이끌었습니다. 데이터의 공개 접근은 현대 과학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는 독립적인 검증과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형태의 해석에 중심을 둡니다. 해안과 수로의 모양이 누적 과정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입니다. 분위기는 주에 깊고 정밀하며 과학자들이 원시 레이더 모자이크에서 침식, 퇴적, 과거 해수면에 대한 측정된 추론으로 이동한 신중한 방식을 반영합니다. 각 당구, 수로, 많은 기록으로 취급되며 그 기하학과 고도는 사파보다는 증거의 라인으로 작용합니다. 해안선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다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변했으며 무엇이 그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알려줍니다. 분석가들에게 타이탄에 재구성된 해안 역사는 그 바다가 지질 시간에 걸쳐 상승하고 하강했으며 기후, 메탄 제고, 그리고 아마도 내부 과정의 변화에 반응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익사한 계곡과 가능한 단구의 존재는 분지의 현재 구성이 더 긴 확장과 철수 시퀀스의 한 단계일 뿐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관점은 타이탄을 얼어붙은 스냅샷이 아니라 표면 수문학이 활성적이고 가변적이었던 세계로 구성했습니다. 타이탄의 역사는 수백만 년, 아마도 수십억 년에 걸쳐 펼쳐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 역사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이탄의 해안선은 육지와 바다 사이의 경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액체 탄화수소가 얼음 지각을 어떻게 조각했는지의 아카이브가 되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발견은 풍경을 현재 어디에 있는지뿐만 아니라 긴 강역에 걸쳐 그들을 가로질러 지나간 것의 흔적을 조용히 보존하는 방식으로 읽는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지구에서 지질학자들은 암석과 지형을 읽어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타이탄에서도 과학자들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이 먼 세계의 역사를 해독합니다. 타이탄의 해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관심은 점점 더 바다 자체 내에서와 위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향했습니다. 미래 분석은 표면 조건, 가능한 파도, 이러한 분지를 채우는 액체의 속성을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의 다음 부분은 그 변화를 따르며 타이탄의 메탄과 에탄 바다의 구성, 깊이, 표면 행동을 특성화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2014년까지 카시니 임무는 타이탄의 극지방으로부터 레이더, 적외선, 전파, 과학 데이터에 상당한 아카이브를 축적했습니다. 한 시리즈의 통과에서 우주선의 레이더 고도계는 리게이아 마레의 상층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모드에서 작동하여 해저에서 돌아오는 반향의 시간 지연과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희미하지만 식별 가능한 신호는 분지의 프로파일을 추적하여 일부 위치에서 100m 이상의 깊이를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다른 장비의 스펙트럼 측정은 액체의 구성 추정을 정제하며 용해된 질소와 다른 탄화수소와 함께 메탄과 에탄이 지배하는 혼합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측정이 어떻게 획득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조사하며 레이더 반향, 스펙트럼, 모델을 타이탄의 바다가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이해로 번역합니다. 그것은 액체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의 깊이, 밀도, 잠재적 층화, 그리고 위의 대기와 아래의 해저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조사자들에게 그것은 타이탄의 바다를 지도의 어두운 패치가 아니라 완전히 특성화된 환경으로 취급하는 중요한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바다는 단순히 표면의 어두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물리적 및 화학적 속성을 가진 실제 액체 물체였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비행 중에 수행된 레이더 고도 측정 실험은 타이탄 바다의 깊이에 대한 첫 번째 직접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레이더 고도계는 표면을 향해 레이더 펄스를 보내고 반향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작동합니다. 액체의 경우 일부 레이더 에너지는 표면에서 반사되고 일부는 액체를 통과하여 해저에서 반사됩니다. 이 두 반향 사이의 시간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액체의 깊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지구에서 바다와 호수의 깊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과 유사합니다. 액체 표면과 기본 해저 모두에서 반사된 레이더 펄스의 이동 시간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리게이아 마레와 다른 분지 내의 여러 지점에 대한 깊이 추정치를 도출했습니다. 데이터는 일부 지역이 비교적 얕은 반면 다른 지역은 최대 측정 가능 범위를 넘어 확장되어 수백 미터의 깊이를 시사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리게이아 마레의 가장 깊은 지점은 200미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지구의 많은 호수보다 깊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좌표, 불확실성, 지역 지형에 대한 맥락 정보와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시각 및 적외선 매핑 분광계의 스펙트럼 관찰은 바다와 그 주변에서 메탄과
에탄과 관련된 흡수 특징을 식별함으로써 이러한 측정을 보완했습니다. 분광학은 물질이 다양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각 화학 물질은 고유한 스펙트럼 서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문처럼 작동합니다. 타이탄의 바다에서 반사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액체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데이터를 대기 모델과 결합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액체의 가능한 구성을 제한하며 메탄이 풍부하지만 종종 상당한 분율의 에탄과 용해된 질소를 동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메탄과 에탄은 모두 단순한 탄화수소이며 화학식은 각각 CH4와 C2H6입니다. 타이탄의 차가운 온도에서 이 물질들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 물질들이 기체이지만 타이탄의 표면 온도는 영하 179도이며 이는 그들을 액화시키기에 충분히 춥습니다. 극저온에서 탄화수소 혼합물에 대한 실험실 실험에 의해 알려진 열역학 모델은 이러한 액체가 타이탄의 표면 조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들의 밀도, 점도, 층으로 층화될 가능성을 포함했습니다. 액체의 밀도는 약 400에서 500kg per 큐빅미터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물의 밀도의 약 절반입니다. 액체의 점도 또는 두께는 물보다 약간 낮았으며 이는 그것이 쉽게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탄과 에탄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다가 층으로 층화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더 밀도가 높은 에탄이 바닥에 가라앉고 더 가벼운 메탄이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카시니가 타이탄의 극지방을 통과할 때 궤적의 미묘한 변화를 모니터링한 전파 과학 실험은 질량 분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중력은 질량에 의해 생성되며 대량의 질량은 더 강한 중력장을 생성합니다. 우주선이 질량 농도를 통과할 때 그 궤적은 약간 편향됩니다. 이 편향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질량의 분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경우 과학자들은 극지방 바다가 중력 이상을 생성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력 끌어당김의 변화는 바다가 감지 가능한 이상을 생성할 만큼 충분히 깊은지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호는 작았지만 모델링 노력은 타이탄의 극지방 분지에 저장된 가능한 총액체 부피의 범위를 괄호로 묶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추정치는 타이탄의 극지방 지역이 지구의 북미 5대호 중 하나인 슈피리어호보다 몇 배 더 많은 액체를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결합된 데이터셋은 임무 보고서와 과학 출판물에 요약되어 바다의 물리적 속성에 대한 다면적인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타이탄의 바다 깊이와 구성 분석은 장비팀과 외부 실험실에 걸친 조정된 작업을 포함했습니다. 제트 추진 연구소와 파트너 기관에 기반을 둔 레이더 고도 측정 하위 그룹은 해저로부터의 반환을 처리하고 해석하는 데 전문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장비 보정, 우주선 기하학, 타이탄의 대기와 액체에서의 신호 전파에 대한 정밀한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레이더 신호는 대기를 통과하면서 약간 지연되고 약화되며 이러한 영향은 정확한 깊이 측정을 위해 보정되어야 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대학의 과학자들을 포함한 비임즈 및 기타 스펙트럼 장비와 제휴한 연구자들은 액체 탄화수소와 관련된 스펙트럼 신호의 식별과 모델링을 주도했습니다. 종종 국가우주기관과 연구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실험실 그룹은 타이탄과 같은 온도와 압력 해서 메탄, 에탄, 질소, 혼합물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실험들은 액체의 물리적 속성을 측정하고 타이탄의 조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우주선 데이터의 해석을 알려주며 추론된 구성과 물리적 속성의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실험실 데이터 없이는 과학자들이 스펙트럼 관찰을 특정 화학 물질과 연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순수한 메탄과 에탄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이를 타이탄의 관찰과 비교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타이탄 바다의 구성을 확신 있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중력 분석은 카시니와 지구 간의 통신 링크에서 추적 데이터를 사용한 전파 과학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나사 센터와 협력기관에서 일하는 이 팀들은 타이탄의 내부 구조와 극지방 질량 분포에 대한 제약을 제공했으며 그런 다음 표면 및 스펙트럼 발견과 통합되었습니다. 함께 이러한 기관 역할은 개별 측정이 교차 확인되고 정제되고 타이탄 바다에 일관된 그림으로 조립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현대 행성과학은 진정으로 국제적인 노력이며 전 세계의 과학자와 기관이 공통 목표를 위해 협력합니다. 여기서 분석적 강조는 통합에 있습니다. 깊이 측정, 구성 추정, 열역학 모델을 결합하여 타이탄의 바다를 물리적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분위기는 꼼꼼하고 약간 내성적이며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쳐 수집된 간접 데이터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반영합니다. 각 측정은 더 큰 프레임워크의 한 요소로 취급되며 불확실성은 인정되고 점차 감소됩니다. 과학은 확실성을 추구하지만 항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목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줄이고 정량화하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에게 타이탄 바다의 새로운 관점은 차갑지만 이동 가능하고 밀도가 높지만 파도와 해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용해되고 부유하는 유기물질을 호스팅할 만큼 화학적으로 풍부한 액체 물체를 드러냈습니다. 깊이는 탄화수소에 대한 큰 저장 용량을 암시했으며 구성은 바다가 증발과 강수를 통해 대기와 메탄과 질소를 교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이해는 타이탄의 표면과 대기가 폐쇄된 장수명 순환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아이디어를 강화했습니다. 타이탄은 작지만 완전한 수문학적 순환을 가진 세계입니다. 이 조용한 합성에서 타이탄의 바다는 지도화될 표면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부 구조, 밀도, 용량을 가진 모델링들 부피가 되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작업은 신중한 다중 장비 분석이 현재 직접적인 인간의 도달 범위 밖에 있는 환경에 실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타이탄을 방문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연구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원격 감지와 신중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 먼 세계의 상세한 그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 바다의 대량 속성이 더 잘 제한되면서 그들의 더 넓은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 세트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함의로 향하며 타이탄의 메탄 순환이 지구의 수문학적 순환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러한 바다의 존재가 태양계의 기후 다양성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 조사합니다. 그것은 미래 임무가 궤도 조사에서 외계 해안선의 직접 탐사로 확장하면서 카시니의 기초 위에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2017년 9월 카신이 임무 종료 후 몇 년 동안 타이탄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모델, 아카이브, 임무 제안에서 점점 더 존재했습니다. 10년 이상의 비행 데이터는 계속해서 재분석되고 교차 확인되며 행성 기후에 대한 더 넓은 연구에 통합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센터에서 팀들은 타이탄의 메탄 바다를 액체, 대기, 표면이 지구와 매우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로 사용했습니다. 논문, 워크숍, 임무 개념 연구는 조용히 카시니 너머로 작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장비와 착륙선이 언젠가 표면에서 직접 해류, 해안선, 날씨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투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넓은 맥락 내에서 타이탄의 메탄 바다를 고려하며 그들을 더 일반적인 현상의 한 사례로 취급합니다. 기후와 지질이 물 이외의 액체에 의해 조절되는 세계들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바다의 존재와 특성화가 행성 거주 가능성, 기후 다양성, 미래 탐사 임무의 설계에 대한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문서화합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타이탄의 아카이브가 새로운 현장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통찰을 제공하는 길고 반성적인 단계가 되었습니다. 카시니는 끝났지만 타이탄의 과학은 계속됩니다. 카시니 종료 후 아카이브된 타이탄 데이터는 업데이트된 모델과 기술로 체계적으로 재방문되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과학자들이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카시니 데이터에서 이전에 놓쳤던 패턴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석 기술은 오래된 관찰에서 새로운 통찰을 추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과학적 데이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되고 재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에 대한 기후 시뮬레이션은 더욱 정교해졌으며 상세한 지형, 바다의 정제된 구성, 대기 순환에 대한 개선된 이해를 통합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메탄이 수만 년에 걸쳐 대기, 표면, 지하 사이에서 어떻게 순환되는지 탐구하며 해수면 변화, 분지 충전, 극지방 저장소의 잠재적 장기 안정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했습니다. 일부 모델은 타이탄의 바다가 수백만 년 동안 안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다른 모델은 그들이 더 역동적이며 수만 년의 시간 척도에서 크기가 크게 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궤도선, 드론, 착륙선을 포함한 미래 임무에 대한 개념 연구는 우주기관과 학술, 컨소시엄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제안들은 타이탄 표면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파도 높이, 해안선 구성, 대기 조건을 직접 측정하는 장비를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특히 흥미로운 개념은 드래곤플라이 임무였으며 이는 나사에 의해 2027년 발사를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타이탄의 표면 위를 날아가며 다양한 환경을 탐사하고 생명의 징후를 찾는 로터크래프트입니다. 그들은 후보 착륙 지점을 선택하기 위해 카시니의 지도와 모델을 많이 활용했으며 종종 육지, 바다, 대기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장 강한 해안 지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안 지역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양한 지질학적 및 화학적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액체는 육지와 상호작용하며 물질을 용해하고 퇴적합니다. 대기는 표면과 상호작용하며 증발과 응축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경계는 과학적 탐사를 위한 가장 풍부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와 10년 조사는 타이탄과 그 메탄 바다를 전 생명 화학과 비교 기후학을 이해하기 위한 곡가치 목표로 식별했습니다. 타이탄은 생명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독특한 실험실을 제공합니다. 그 대기는 복잡한 유기 분자로 풍부하며 표면에는 액체 메탄 바다가 있습니다. 생명이 타이탄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열린 질문이지만 그 조건은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타이탄은 지구와 매우 다른 기후를 가진 세계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비교 연구는 타이탄과 다른 행성 물체 사이의 연결을 그렸습니다. 연구자들은 타이탄의 메탄 순환과 지구의 물 순환 사이의 유사점과 대조를 조사하며 두 시스템 모두 매우 다른 열체계에 걸쳐 증발, 응축, 강수, 유출을 보여준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기본 과정은 동일하지만 물질과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수문학적 순환이 다양한 행성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또한 타이탄의 예가 외계 행성과 외계 위성에 대해 무엇을 암시할 수 있는지 고려했으며 다른 액체와 대기가 유사한 순환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다른 별 주위를 도는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외계 행성 중 일부는 타이탄과 유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으며 아마도 표면에 액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타이탄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먼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생명을 호스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저널에 발표되고 검토 기사에서 합성되어 점차 타이탄의 바다를 행성과학의 더 넓은 서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임무 후 분석 및 계획은 광범위한 기관 배열을 포함했습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과 같은 우주기관은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이 타이탄 관찰로 작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카시니의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고 향상시켰습니다. 과학작업 그룹은 느슨한 협력으로 진화했으며 전 세계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후 모델링, 유기화학, 임무 설계 전문가를 끌어들였습니다. 과학 공동체는 국경을 초월하며 연구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공통 목표를 위해 협력합니다. 장기 임무 우선 순위 지정을 담당하는 국가 및 국제위원회는 경쟁하는 목표의 맥락에서 타이탄을 평가했습니다. 얼음 위성, 화성, 작은 물체와 같은 다른 목표들과 함께입니다. 경험 많은 연구자들로 구성된 자문 패널은 미래 임무가 어떻게 카시니의 이전 투자 위에 구축되고 로봇 공학, 통신, 현장 분석에 신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했습니다. 우주 탐사는 비싸며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임무를 진행할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극저온 실험에 기여한 실험실은 타이탄 표면 유사체와 탄화수소 혼합물의 측정을 계속 정제하며 모델과 장비 설계 모두에 대한 입력을 제공했습니다. 연구위원회와 우주과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이 기관들은 효과적으로 타이탄 탐사의 지상 기반 확장으로 기능했으며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미래 하드웨어에 대한 실행 가능한 매개 변수로 번역했습니다. 실험실 연구는 타이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합니다. 극한 조건에서 물질의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타이탄에서 관찰된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분석적 강조는 관점과 연속성에 있습니다. 새롭고 개별적인 발견을 강조하는 대신 타이탄의 메탄 바다가 행성 기후와 표면 과정에 대한 사고에서
참조 지점이 된 방법을 추적합니다. 분위기는 측정되고 확장적이며 장기 데이터셋이 재방문되고 재해석되고 새로운 질문과 연결됨에 따라 가치를 획득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과학은 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탐구 라인을 엽니다. 분석가들에게 타이탄은 안정적인 표면 액체가 지구의 온화한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조건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메탄 바다는 기후가 구성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복사, 대기 구조, 사용 가능한 휘발성 물질 사이의 균형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인식은 생명이 가정되거나 암시되지 않더라도 행성 거주 가능성과 환경 다양성이 고려되는 프레임을 넓혔습니다. 바다는 사실상 다른 세계가 온도나 화학에서 지구와 밀접하게 유사하지 않고도 활성 순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의 실용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이 조용한 재맥락화에서 타이탄의 바다는 특정하면서도 상징적입니다. 그들은 측정된 깊이, 지도화된 해안선, 모델링된 순환에서 특정하며 어떻게 그들이 외계이면서도 체계적인 기후의 범주를 나타내는지에서 상징적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 관점은 신중하고 누적적인 관찰이 처음에는 불투명하고 먼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서 질서와 일관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타이탄은 우리에게 인내심과 정밀함이 보상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조사 시리즈가 넓은 관점으로 결론을 맺지만 주제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미래 임무, 개선된 모델, 지속적인 실험실 작업은 타이탄 바다에 대한 현재 이해를 정제하고 아마도 수정할 것입니다. 후속 에피소드는 그러한 발전을 추적하며 새로운 기록이 다시 액체와 대기가 태양계 전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의 지도를 확장하는 것을 따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타이탄의 메탄 바다는 여러 기관의 아카이브와 계획 내에 계속 남아있으며 다음 장비 세트가 돌아와서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으며 각 장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타이탄으로 향한 여정을 마무리할 때 그곳의 바다는 멀고 차갑고 메탄으로 채워져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증발과 응축의 순환, 해안을 따라 새겨진 흔적, 계절에 따라 변하는 수위입니다. 이것들은 지구에서 우리가 아는 과정이지만 완전히 다른 온도와 화학에서 펼쳐집니다. 타이탄의 존재는 우리의 태양계가 생각보다 더 다양하며 액체가 표면을 형성하고 대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이 하나 이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는 조용히 아카이브에 남아 있으며 새로운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레이더 이미지, 각 스펙트럼, 각 고도 측정은 먼 세계의 초상화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래 임무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가져올 것이며 착륙선은 언젠가 그 해안을 건드릴 수 있으며 드론은 오렌지 안개를 통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를 가로질러 모인 신호들, 인내심으로 해석되고 이해로 짜여진 신호들입니다. 타이탄의 메탄 바다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움직이며 파도가 차가운 해안에 부딪히고 구름이 형성되고 흩어지며 계절이 느린 리듬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하고 더 익숙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를 넘어서도 표면에 액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시간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세계는 순환하고 적응하고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움직임의 흔적에서 자연은 기록을 남깁니다. 단어가 아니라 리듬으로 쓰여진 기록입니다. 타이탄의 바다는 그러한 기록의 한 페이지이며 조용하지만 웅변적이며 먼 곳이지만 의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내심, 정밀함, 그리고 관점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탐사를 기다리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 발견은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야기는 시작된 곳에서 끝납니다. 표면 아래에서 모든 것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빛 너머 과정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측정 가능하게, 영원히입니다.